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아동간호학 신생아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의 상태를 체크하는 아프가 점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신생아의 생리적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신생아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출생 후 28일까지의 기간 동안을 신생아라고 하고요. 이 기간 동안 자궁 내에서 생활했다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자궁 외죠. 자궁 외 생활로 적응하는 시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기간이 4주 28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신생아는 여러 생리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이고 어느 시기보다 취약하죠. 그래서 영아 사망의 약 3분의 2가 이 시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영아의 기준은 1세까지라고 알려드렸고, 그래서 영아 사망의 대부분이 이 신생아기에 이루어지는데, 신생아기는 대략 4주의 기간이기 때문에 선천성 기형이나 이런 이유로도 많이 사망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간호 들어가서 배우실 부분이고, 여기서는 우선 신생아 간호와 생리적 특징 이런 걸 위주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아프가 점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프가는 이 각각의 알파벳에 따라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걸 점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상태를 평가하는 도구이고요. 태아가 만출된 후 1분 그리고 5분 이렇게 2번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 도구예요. 5가지 항목이라고 말씀드렸고 0에서 1점, 2점으로 나누어 측정되고요. 토탈 7에서 10점이면 양호하다라고 하고 4에서 6점이면 중증도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의학적 노력이 필요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3점 이하면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즉시 진단하고 신속한 치료와 간호가 요구되는 상태. 그래서 일단 3점씩 나누면 중증도, 양호한 상태, 그리고 신속히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대략 나눌 수 있으니까 10점 만점에 대략 3점씩 기준으로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시험에는 가끔 어렵게 나오면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점수를 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 A, appearance, 이거 뭐 형태, 모양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피부색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좋은 상태는 전체적으로 분홍색을 띠는 모습이 가장 좋은 상태예요. 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몸은 분홍색을 띠고 사진은 청색을 띈다면 혈액순환이 잘 안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1점을 주게 되고 전체가 분홍색이면 2점이 되는 거죠. 전체가 청색이나 창백을 하게 되면 0점을 주게 되는 거예요. B는 펄스를 얘기하고요. 심박동수 혹은 맥박을 얘기해요. 그래서 맥박이 없으면 0점. 이 맥박수의 기준은 아프가 점수를 매길 때 기준은 100이고요. 여기 회죠. 100분당 100회 이하면 1점, 100회 이상이면 2점. 추후에 배우시겠지만 신생아의 정상 맥박수는 대략 120에서 160회 정도 돼요. 그리머스는 반사라는 뜻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기에 어느 정도 자극을 줬을 때 애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을 하거나 울거나 재채기라면 굉장히 좋은 상태로 2점을 주고요. 그 정도 힘이 없어서 얼굴만 찡그리면 1점을 주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0점을 주는 거죠. A의 액티비티는 얼마나 잘 움직이냐, 이걸 한국말로 풀면 근긴장도를 얘기해요. 어린애들은 근육에 굴근이 발달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양상이 허리를 구부리고 웅크린 자세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굴곡된 자세 그리고 잘 움직이면 2점, 그 사지가 약해서 굴곡이 잘 안되는 약간 이완된 자세면 1점, 축 늘어져 있으면 굴근이 작용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0점 이렇게 주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R은 레스피레이션이라고 해서 호흡을 이야기해요. 호흡이 강하고 잘 울면 상태가 좋다고 해서 2점, 혹은 느리거나 힘이 없거나 불규칙하면 1점, 호흡이 아예 없으면 0점, 이렇게 해서 5가지 항목에 2점씩 토탈 10점이 만점이 되는 거죠. 아프가는 여러분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우기 어려우시면 굳이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한 번 정도는 암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생아의 활력 징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체온은 보통 정상 체온은 36에서 37 정도로 보잖아요. 근데 신생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인 체온보다 조금은 높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생아 평균 체온은 36도 5에서 37도 5부 정도 된다.
그리고 체온 조절 기능이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미숙하고 출생 직후 열 소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온이 중요하다는 거 이미 서론 영상에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보온이 제일 중요하다. 보온보다 더 중요한 건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 유지 같은 것도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렸었어요. 좀 시험에 잘 나올 만한 내용이고, 기본적인 활력 징후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의 맥박은 당연히 성인보다 좀 빠르다고 앞전에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120회에서 분당 160회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규칙적으로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살펴보면 신생아의 호흡은 깊이나 속도 등이 불규칙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분당 30에서 50회 정도 호흡을 한다고 하는데 울거나 보챌 때는 60회 정도로 빨라질 수도 있어요. 앞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신생아의 호흡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60회가 나와도 무조건 오답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좀 이렇게 빨리 쉴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용하고 빠르고 얕고 복식 호흡을 한다는 거, 여러분 시험에 복식 호흡을 하는 사람은 신생아, 영아, 그리고 성인, 여성은 복식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흉식 호흡을 해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혈압은, 정상 혈압은 여러분 성인에서 120에 80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갓 태어난 신생아 경우는 당연히 혈압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0에서 80 정도, 그리고 40에서 45 정도 된다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대략 따져보면 성인에서 40 정도씩을 빼면 딱 맞죠? 그래서 80, 40 정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출생 직후 얼마간은 혈액량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혈액량이 출생 후 감소하냐 하면 태반을 통해서 태아로 들어왔던 영양분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거에 유입이 전혀 없고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들어올 수분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혈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표면이 넓어서 발한이나 이런 땀으로 소실되는 양도 많아요, 수분이. 그러다 보니까 혈액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추후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신생아의 신체 계측과 생리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신생아의 신장 및 체중을 살펴볼 텐데요. 신생아의 평균 신장은 50cm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굳이 이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1년이 지나면 1.5배가 된다는 거죠. 체중은 2.7에서 3.5kg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신생아의 저체중이 2.5kg라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2.5kg가 안 되면 목욕도 시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저체중아라서. 그래서 적어도 정상이라고 하려면 요 정도 2.7kg 정도 돼야 된다는 거고, 많게는 3.5kg 정도 되는 거죠. 저런 정상적인 체중보다는 3개월이 지났을 때 2배가 되고 1년이 되면 3배가 된다는 거, 요게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신장보다 체중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체중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세트로도 나올 수 있어요. 출생 시 신장이 얼마였고 체중은 얼마인데 1년이 지나면 각각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항목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신장이 1년 지나면 얼마나 성장하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체중과 관련해서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생리적 체중 감소예요. 이거 이전 영상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시험에 생리적, 병리적 이렇게 나오면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병리적이란 말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생리적이란 얘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문제가 있냐 없냐로 쉽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리적 체중 감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 생리적 황달이니 병리적 황달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도 이 생리적이란 이야기가 들어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요인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출생 후 3, 4일 정도가 지나면 신생아의 체중이 5에서 10% 정도 감소되는 것을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해요. 이런 기준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잘 외워두세요. 왜 감소하느냐? 앞전에도 알려드렸지만 모체로부터 공급받는 호르몬이 없어요. 그리고 수분 공급이 안 되죠. 입으로 먹지 않으면 더 이상 수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태반을 통해서 유입이 됐었지만 출생 후에는 그런 게 없어지니까 감소되고요. 대소변도 배출하잖아요. 그리고 이 대소변이 배출되는 양에 비해 먹는 양이 적어지다 보니까 체중 감소가 일시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신생아의 두 위는 약 33에서 35cm 정도 되고 흉위는 그것보다 2, 3cm 정도가 작아요. 그래서
처음 신생아는 머리가 가슴보다 더 큽니다. 둘레가.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면 바뀌어요. 그때는 흉이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기준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1년 기준으로 두위가 흉이보다 작아진다. 이런 것도 암기해 두시고 같이. 대천문, 소천문은 해부학 영상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전 영상이라 간략하게 보시면 해부학 용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관상봉합이잖아요. 관상봉합. 그리고 이게 시상봉합이잖아요. 그래서 관상봉합과 시상봉합이 만나는 곳에 대천문, 시상봉합과 시옷자봉합이라고 그러죠. 시옷자봉합 혹은 인상봉합이라고도 합니다. 인상봉합이 만나는 곳이 소천문이에요. 대천문이 훨씬 더 크고 소천문이 작죠. 그래서 큰 대자, 작은 소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대천문이 더 오래 걸려야 다치는데 소천문은 생후 6에서 8주 정도만 다치고요. 대천문은 12, 18개월에 다칩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고, 이 천문은 아직 고라가 덜 된 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가 울거나 기침하거나 또는 긴장하게 되면 두개 내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팽창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돌출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탈수일 때는 이 부분이 함몰돼요. 그래서 요거는 함몰된다는 건 탈수의 주요 증상이라는 거 시험에도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눈, 코, 입, 귀를 살펴보면 당연히 좌우 대칭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야 되고, 눈이나 이런 데는 화농성 분비물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비강에는 폐쇄가 있는지 여부 잘 사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구개와 연구개에 결손이 없는지, 이게 결손이 되는 경우에는 흡철반사라든지 포유반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살펴야 되고요. 청각 능력도 잘 살펴야 되지만 요것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3세를 기준으로 약 점적하거나 고막 체온을 잴 때 3세 미만은 후 하방으로 당겨야 되고요. 3세 이상은 후 상방으로 당겨야 된다는 거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3세예요. 요거는 쉽게 외우시면 돼요. 아무리 그래도 어린애들보다는 성인이 우리가 대접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 애기는 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어른이잖아요. 좀 더 대접을 해드려야죠.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 국가인데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은 3세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흉부의 모양을 살펴보면 흉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출생 직후 흉부는 전후경과 좌우경이 같은 원 모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는 이렇게 둥그레 트는 거죠. 근데 성인이 되면 보통은 요렇게, 그쵸? 이 앞뒤의 간격보다 좌우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1대2 정도의 비율이 돼요. 근데 아기 때는 그렇지 않고 1대1이라는 거죠. 그리고 흉이와 보기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은 모양으로 쭉 원통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모체 호르몬의 영향으로, 왜냐하면 태반을 통해서 모체 호르몬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생 2, 3일경에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유방우렬이 나타나거나 마유라고 해서 모유가 아기한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유선을 자극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피부를 보면 피부 구조는 성인과 같이 모두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기능들이 미숙하다는 거죠. 그리고 표피와 진피의 결합력이 약하고 매우 얇아요. 피부 지방층은 태어나자마자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물론 미숙아의 경우에는 굉장히 피부 지방층이 적어서 체온 조절에 더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신생아 역시 미숙아보다는 피부 지방층이 어느 정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여전히 체온 조절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보온이 필수예요. 미숙아는 더더욱 필수죠. 그러다 보니까 미숙아의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죠? 네, 인큐베이터에 넣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체온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큐베이터의 온도가 30도에서 대략 32도까지 굉장히 높은 온도로 유지가 돼요. 왜? 미숙아는 체온 조절이 신생아보다 더 안 되니까요. 피부 긴장도는 수분과 영양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의 수분과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좋은 척도가 된다는 거죠. 오늘의 마지막 순환기에서 보면 신생아의 혈량은 체중의 10에서 12% 정도 돼요. 일반 성인은 대략 7% 정도 되거든요. 체중에 비례해서 많은 양의 혈량을 신생아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 적혈구와 혈색소 치가 높아요. 이렇게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제대를 자를 때 제대에 있는 혈액을 잘 훑어서 넣어줘야 돼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자를 때는 맥박이, 그러니까 제대 맥박이 멈출 때, 그러니까 제대의 박동이 멈췄을 때
자르라는 이야기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얘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리적 황달, 앞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이 생리적이란 말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리적 황달에 대해서 살펴보면 생후 2, 3일경에 나타나서 일주일 경우에 보통 거의 사라지는 것이 생리적 황달이에요. 그러니까 황달이 생겼다가 2, 3일 후에 생겼다가 일주일 안에 사라지는 거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24시간 이내에 황달이 발생하면 보통 병리적 황달이에요. 그리고 이걸 뭐 핵황달 이렇게도 부릅니다. 나중에 배우실 얘기이기 때문에 병리적 황달, 핵황달, 여기선 이름만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런 생리적 황달이 왜 생기느냐? 신생아의 적혈구 수명은 성인의 121에 비해 굉장히 짧아요. 60, 8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적혈구가 빠르게 파괴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빠르게 파괴되고 이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빌리루빈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파괴되기 때문에 빌리루빈이 쉽게 상승해요. 적혈구가 파괴돼서 나오는 빌리루빈은 간접 빌리루빈이잖아요. 이 간접 빌리루빈을 직접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다? 간이에요. 근데 이 신생아는 간 기능이 미숙하다 보니까 간접 빌리루빈을 직접 빌리루빈으로 빨리빨리 바꿔주지도 못해요. 이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빌리루빈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않아서 혈중 내에 고빌리루빈이 되고 그래서 황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의 50, 70%에서 황달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병리적 황달이 아닌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생리적 황달이라는 거죠. 이 생리적 황달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병리적 황달과 구분하는 문제로도 나오고 그래서 꼭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위장 비뇨생식계, 신경계, 그리고 신생아의 수면, 신생아 반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생아 간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